태국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에 위치한 매혹적인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라오스,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미얀마와 국경을 접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고대 사원, 독특한 문화유산, 활기찬 야경, 그리고 정교한 요리로 유명합니다. 2019년에는 거의 4천만 명의 국제 관광객을 유치하며 국가 경제에 60억 달러 이상을 기여했습니다. 인기 있는 관광지 외에도 태국은 많은 흥미로운 신비를 간직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태국의 매력적인 사실 1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붉은 등불 지구에서 활기찬 야경이 빛나는 이곳에는 1만 명의 꽃 판매자들이 있습니다. 함께 흥미로운 탐험을 떠나봅시다. 1. 불교 사원. 태국은 종종 황금 사원의 땅이라고 불립니다. 불교가 주요 종교로 인구의 거의 95%가 이를 따르며 왕실의 강력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태국에는 약 6,600만 명의 불교 신자가 있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불교 인구를 자랑합니다. 불교는 기원전 3세기에 태국에 전해졌으며 이후 태국 문화와 사회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태국을 방문하면 도시 곳곳에 퍼져 있는 수천 개의 사원과 탑에 감탄하게 될 것입니다. 이 건축물들은 높은 황금 첨탑과 라오스 및 캄보디아의 불교 건축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건축 양식을 특징으로 합니다. 비록 수가 많지만 각 사원과 탑은 위엄 있고 신성한 아우라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국 민족의 전통 문화를 보존할 뿐만 아니라 막대한 자부심의 원천이 되기 때문에 태국은 황금 사원의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원 중 하나는 와 나룬, 즉 새벽의 사원입니다. 이 상징적인 불교 사원은 방콕에 위치하며 최소한 17세기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주 첨탑은 19세기에 가장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라마 3세는 전체 외관을 도자기로 덮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아 햇빛이 비칠 때 빛나고 반짝이게 했습니다. 방콕의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사원은 와포, 즉 누워있는 부처의 사원입니다. 이 사원은 라마 1세가 방콕을 수도로 세우기 전부터 존재해왔습니다. 여러 차례의 개보수를 거쳐 오늘날의 웅장한 모습을 자랑합니다. 이 복합체는 북쪽 지역과 남쪽 지역으로 나뉘며 북쪽에는 1000개 이상의 부처상과 전통 마사지 학교가, 남쪽에는 승려들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의 매력은 영적이고 건축적인 경이로움에 그치지 않고 완전히 다른 매력으로 방문객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이 성적 쾌락의 천국 2000세기 중반 이후 태국은 성인 오락의 핫스팟으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태국 정부의 공식 조사 부족으로 인해 성매매 종사자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2008년 미국 국무부의 인권 보고서는 태국에 약 7만 6천에서 7만 7천 명의 등록된 여성 성매매 종사자가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2019년에는 4만 3천 명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태국 정부는 성매매에 대해 불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방콕, 파타야, 푸켓의 파동 비치와 같은 도시의 붉은 등불 지구는 규제의 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번창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의 국제 관광객이 이 지역을 방문하며 이 산업의 수익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방콕에서 가장 유명한 붉은 등불 지구는 파퐁, 나나 플라자, 소위 카우보이로 모두 시내 중심가 근처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중 가장 오래된 파퐁은 저녁 7시부터 거의 새벽 3시까지 운영되며 100개 이상의 바와 나이트클럽이 다양한 형태의 오락을 제공합니다. 나나 플라자와 소위 카우보이는 나중에 설립되었지만 더 다양한 서비스와 존중받는 서비스로 인해 상당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소위 카우보이는 약 30개의 바가 있으며 활기찬 분위기와 트랜스젠더 여성의 공연으로 유명합니다. 나나 플라자는 3층으로 이루어진 유자형 상업 건물로 1층에는 폴 댄싱 클럽이 있고 상층에는 독특한 고고바와 관광객을 위한 호텔이 있습니다.
성인 오락 산업이 태국의 관광과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부가 규제에 대해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래에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3. 흥미로운 레이디보이 문화. 태국은 흥미로운 레이디보이 문화로 유명합니다. 레이디보이는 국제적으로 카토이로 알려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하는 개인들입니다. 수술과 호르몬 치료를 통해 그들은 공정한 피부와 풍만한 몸매를 갖춘 여성적인 외모를 갖게 됩니다. 황금 사원의 땅에서 레이디보이는 소중히 여겨지며 종종 그들의 가족과 시족에게 행운의 상징으로 여겨집니다. 그 결과 이들은 바와 오락쇼에서 많은 일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태국 정부는 유명한 레이디보이를 독특한 문화적 매력으로 적극 홍보하여 관광객들에게 꼭 봐야 할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비공식적인 추정에 따르면 현재 태국에는 40만 명 이상의 레이디보이가 있으며 주로 인기 있는 관광 도시에서 거주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유머, 긍정적인 에너지, 매혹적인 공연은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을 방콕, 푸켓, 파타야와 같은 목적지로 끌어들입니다. 태국의 의료 시스템은 남성에서 여성으로의 전환 산업으로 유명합니다. 태국의 미용 전문가들은 뛰어난 기술 수준에 도달하여 이 나라에 번창하는 트랜스젠더 산업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태국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비용은 많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저렴하여 해외에서 수술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태국 레이디보이 문화의 독특한 측면은 어린 시절부터의 양육 과정입니다. 오락 회사들은 여성적인 외모와 행동을 가진 소년들을 발굴하여 가족과 협약을 맺고 이들이 근육 발달을 방지하기 위해 무거운 일을 피하도록 합니다. 부모는 소년들을 소녀처럼 키우고 교육합니다. 뼈가 완전히 형성되면 허리를 가늘게 만들기 위해 갈비뼈를 제거하는 수술과 엉덩이, 가슴, 뺨 수술을 받습니다. 이러한 발달 과정 덕분에 많은 태국 레이디보이가 저명한 오락 스타가 되었습니다. 계속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10초의 요청이 있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정말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여러분을 위해 이 프로그램을 더욱 발전시키겠다고 약속합니다. 약속할까요? 4. 성전환 수술의 중심지. 태국은 전문 의사, 최첨단 의료시설, 저렴한 비용, 포괄적인 문화가 결합되어 성전환 수술의 세계적인 목적지로 자리 잡았습니다. 유명한 외과 의사인 카몰 판스리툰 박사, 피쳇 로차레온 박사, 프리차티우 트라논 박사는 수천 건이 성공적인 수술을 수행하여 이 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질 성형술, 메토이디오플라스티, 팔로플라스티, 얼굴 여성화 수술 등 다양한 성별 확인 절차를 제공하며 이 비용은 서구 국가들보다 현저히 저렴하여 종종 3에서 4배 정도 낮습니다. 이러한 저렴한 비용은 마취 및 수술 후 관리와 같은 관련 비용에도 적용됩니다. 국가의 잘 발달된 의료관광 인프라는 국제 환자들에게 숙소에서부터 포괄적인 수술 후 관리까지 원활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태국의 성별과 성에 대한 진보적인 시각과 유명한 환대, 영어를 구사하는 의료진은 환자 경험을 크게 향상시킵니다. 2000년대 초부터 합법인 성전환 수술은 태국에서 가장 높은 안전 기준을 준수하며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보장하고 합병증을 최소화합니다. 5. 에이즈 감염률.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에이즈 감염률이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2000년에 태국에서 첫 에이즈 감염 사례가 보고된 이후 2008년까지 100만 명 이상의 성인이 감염되었으며 사망자는 거의 60만 명에 달했습니다. 2024년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태국은 지난해에 약 6,500건이 새로운 에이즈 감염 사례를 보고했으며 현재 약 52만 명이 에이즈 감염자로 살고 있습니다. 태국의 전염병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새로운 감염이 15세에서 24세 청년들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연령대는 예방 서비스와 안전한 관행에 대한 교육 접근이 부족하여 특히 취약합니다. 예를 들어
2017년에는 약 35%의 사람들이 주사기를 소독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또한 한 연구에서는 성매매 종사자들 사이에서 콘돔 사용이 불규칙하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많은 이들이 상업적 성관계의 절반 이상에서만 콘돔을 사용한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혼전 성관계를 가진 청년들에게도 적용되며 이들 중 20에서 30%만이 정기적으로 콘돔을 사용합니다. 태국은 에이즈 대응에서 인상적인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 나라는 강력한 검사 및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치료를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 높은 수준의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했습니다.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에이즈 감염자의 약 94%가 자신의 감염 상태를 알고 있으며 진단을 받은 사람의 91%가 항레트로바이러스 치료를 받고 있고 치료를 받는 사람의 97%가 바이러스 억제를 달성했습니다. 태국은 2030년까지 새로운 에이즈 감염을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는 야심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계획에는 국가건강보장사무소가 자금을 지원하는 혁신적인 온라인 플랫폼과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통해 에이즈 검사 및 치료에 대한 공공접근을 강화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에이즈 감염자에게 무료 에이즈 검진, 상담, 치료 및 관련 실험실 검사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 태국의 가장 부유한 왕국 태국의 차크리 왕조는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군주인 마하 바질알롱콘 왕, 즉 나마 10세의 고향입니다. 그의 재산은 약 43억 달러로 추정되며 브루나이 술탄과 사우디아라비아 왕보다도 많습니다. 바질알롱콘 왕의 막대한 부는 왕실 자산을 관리하는 크라운 프로퍼티 뷰로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2018년 태국 정부는 크라운 프로퍼티 뷰로의 자산 소유권을 왕에게 직접 이전하여 그에게 이러한 방대한 자원에 대한 전례 없는 통제권을 부여했습니다. 이 이전에는 태국 전역에 걸쳐 16,210에이커의 광대한 부동산과 방콕의 주요 지역에 3,281에이커의 토지가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크라운 프로퍼티 뷰로는 태국의 주요 기업인 시암 상업은행과 시암 시멘트 그룹에 대한 중요한 투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의 통합은 대중의 반발과 군주제 개혁 요구를 촉발했습니다. 이는 한때 손대기 어려운 존재로 여겨졌던 왕실에 대한 대담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인 푸미폰 아두랴데지 왕이 70년 동안 검소한 삶을 살았던 것과 달리 현재 왕은 화려한 생활 방식과 사치스러운 지출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질알롱콘 왕은 태국보다 독일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군주제 개혁을 위한 10가지 제안에서 시위자들은 왕실 예산을 줄여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 경제를 더 잘 반영할 것을 요구하고 왕의 개인 자산과 왕실 자산을 분리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2022년까지 시위는 정부의 단속과 내부 분열로 인해 대부분 사라졌고 시위자들의 요구는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7. 레드불의 기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에너지 음료 레드불이 태국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레드불이라는 의미의 태국 음료인 크라팅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 음료는 2000년대, 70년대에 중국계 태국인 기업가인 차레오 유비디아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 차레오는 공장 노동자, 트럭 운전사, 노동자들이 긴 근무 시간 동안 경각심을 유지하도록 돕기 위해 크라팅댕을 활력제로 개발했습니다. 그 효과와 저렴한 가격 덕분에 이 음료는 태국 노동자들 사이에서 빠르게 인기를 얻었습니다. 이 음료는 물, 사탕수수 설탕, 카페인, 타우린, 이노시톨, 비타민 B의 비탄산 혼합물로 에너지를 주는 특성으로 유명합니다. 두 마리의 붉은 황소가 서로 충돌하는 로고는 힘과 회복력을 상징합니다. 2000년대 초반, 오스트리아 기업가인 디트리히 마테시츠가 태국 출장 중 크라팅댕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이 음료가 자신의 시차 적응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에 감명을 받아 서구 시장에서의 잠재력을 보았습니다. 2008년, 그는 차레오 유비디아와 협력하여
이 음료를 서구의 입맛에 맞게 조정했습니다. 이 파트너십은 레드불 갬벨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마테시츠와 유비디아는 각각 49%의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2087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탄산이 추가되고 덜 단 버전의 음료를 출시했습니다. 레드불의 성공은 오스트리아를 넘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으며 현재 세계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고 소비되는 에너지 음료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명성에도 불구하고 원래의 크라팅덱은 태국과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으며 원래의 레시피를 고수하여 작은 유리병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레드불 캔을 열 때 그 겸손한 태국의 기원을 기억하세요. 레드불의 여정이 태국의 겸손한 활력제에서 세계적인 에너지 음료 센세이션으로 발전한 것은 매력적이지만 태국의 깊은 영적 전통, 예를 들어 보편적인 영혼의 집은 이 나라의 문화적 직조를 엿볼 수 있는 흥미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8. 영혼의 집. 태국에서 영혼의 집, 즉 산프라 품 등 다양한 재산을 보호하는 영혼을 모시는 작은 신전입니다. 이 구조물들은 집, 사업체, 공공장소 외부에 위치하며 애니미즘, 브라만교, 불교 관습이 혼합된 형태를 보여줍니다. 이는 이 지역의 다양한 영적 전통을 반영합니다. 영혼의 집은 보통 높은 받침대에 세워지며 정교한 태국 건축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그림자는 들이오지 않기 위해 북쪽이나 북동쪽을 향해 설치되며 브라만 사제나 불교 승려가 이끄는 길조 의식에 따라 설치됩니다. 음식, 음료, 향, 꽃 등의 정기적인 제물을 바쳐 영혼을 달래고 재산과 거주자에게 보호와 축복을 보장합니다. 이러한 의식을 소홀히 하면 불행이 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영혼의 집은 영적 세계에 대한 존중을 상징하며 현대도시 환경에서도 여전히 태국 문화 관행의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9. 신성한 문신, 삭얀트. 삭얀트, 즉 신성한 문신은 태국에서 깊은 영적이고 문화적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불교, 브라만, 애니미즘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이 문신은 수천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보호와 행운, 다양한 축복을 제공한다고 믿어집니다. 삭얀트 문신을 받는 것은 승려나 아잔, 즉 영적 문신 대가가 대나무 막대기나 금속 막대를 사용하여 손으로 문신을 새기는 의식적인 경험입니다. 이 과정은 자유롭게 그리기, 불교 기도와 주문인 카타를 외우기, 꽃과 향을 바치는 의식 등을 포함합니다. 인기 있는 디자인으로는 보호와 매력을 위한 얀트 하타에오, 여행 안전을 위한 얀트 페드틴, 행운과 보호를 위한 얀트 가오요, 힘과 용기를 위한 하누만이 있습니다. 삭얀트 문신을 받기 전에 개인은 알코올과 부정적인 행동을 피하여 자신을 정화해야 합니다. 그들은 또한 문신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규칙과 금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현대 문신 스튜디오에서도 삭얀트 문신을 제공하지만 전통 승려가 하는 문신의 진정성과 영적 의미는 다를 수 있습니다. 삭얀트 문신의 국제적인 인기 상승은 이 관행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문화적이고 영적 유산을 기리는 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10. 지하 호텔. 태국의 지하 호텔 개념은 럭셔리와 환경 지속 가능성을 완벽하게 혼합한 매혹적인 건축물입니다. 이 비범한 아이디어는 손님들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하면서 최소한의 환경 영향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분야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프로젝트 중 하나는 폐쇄된 채석장 내에 건설될 예정인 코리 리조트입니다. 이 디자인은 지하에 여러 층을 건설하여 자연적으로 시원한 환경을 제공하며 에너지 소비를 크게 줄입니다. 이러한 친환경 혁신은 태국에서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미 강 콰이 정글 라프트와 아오낭 에코 빌라와 같은 최첨단 에코 리조트로 유명합니다. 지하 호텔은 자연 재료를 통합하고 주변 경관과 원활하게 조화를 이루어 럭셔리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이 접근 방식은 손님들에게 독특하고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하여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즐기면서 자연과 연결될 수 있게 합니다. 태국의 지하 호텔 개념이 미래적이고
친환경적인 탈출구를 제공하는 반면 누크탭과 같은 인형에 대한 태국의 경외심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적이고 영적 관행을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통찰을 제공합니다. 10일, 인형을 숭배하는 나라, 태국은 인형이 숭배되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매혹적인 나라는 의식과 부적이 가득 차 있으며 인형조차도 영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누크탭, 즉 천사 인형입니다. 이 플라스틱 인형은 아기처럼 생겼으며 수호천사로 여겨집니다. 많은 태국 사람들은 이 인형을 잘 돌보면 행운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누크탭 인형은 새로운 주인에게 도착하기 전에 마법사들에 의해 특별한 마법 과정이 진행됩니다. 주인의 손에 들어가면 이 인형들은 실제 아기처럼 대우받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안아주고, 세심하게 돌봅니다. 누크탭 인형의 기원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들이 사망한 태아인 쿠만통의 현대적 변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크탭 인형은 태국의 낮은 출생률과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소유자가 중년 여성입니다. 또 다른 이론은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사람들이 영적 지원을 찾고 이 인형들이 그 위안을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누크탭 현상은 2016년 1월 태국 항공이 승객들이 생생한 인형을 위해 좌석과 식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태국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독특한 관행은 태국에서 이 인형들이 지니고 있는 깊은 문화적이고 영적 의미를 강조합니다. 12. 긴 손톱을 가진 남자들. 태국에서 남자들이 특히 새끼 손가락에 긴 손톱을 기르는 전통은 깊은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긴 손톱은 부와 사회적 지위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이 육체 노동에 종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내며 여유롭고 풍족한 삶을 반영합니다. 이 관습은 중국과 일본 등 다른 아시아 문화에서도 유사한 관습을 보여줍니다. 상징적 가치 외에도 긴 새끼 손톱은 귀를 청소하거나 작은 물건을 꺼내는 등의 실용적인 용도로도 사용됩니다. 예술, 특히 태국 남부의 전통 노라 무용극에서 공연자들은 화려한 의상의 일환으로 긴 금속 손톱을 착용합니다. 이는 이 관습의 문화적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현대에는 남성 그루밍 서비스의 증가와 함께 이 트렌드가 발전했습니다. 잘 관리된 긴 손톱은 세심한 개인 관리와 현대 미학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실용성, 패션을 막론하고 태국의 긴 손톱 관습은 그들의 풍부한 문화적 직조에서 매혹적인 측면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 들로비 고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할 콘텐츠가 분명합니다. 다음에 어떤 나라를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좋겠는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